그때 소개해드린 이 5종목을 제외하고 또 어떤 기업들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거뒀는지 이 5개 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처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유예 기간을 15일 정도 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월 결산 법인 같은 경우. 원래 사업연도가 끝나고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90일까지 유예기간을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월 결산 법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실적을 발표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2가지 유형을 제외하고는 상장기업 모두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투자자들은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실적을 기점으로 괜찮은 종목이 무엇인지 종목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특히나 이번 1분기 실적이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전염병 이슈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에는 이 전염병 이슈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염병 이슈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 4월 말에 1분기 깜짝 실적을 거둔 기업들 5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TCK, 네이버,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현대, 로템. 자, 그래서 그때 소개해드린 이 5종목을 제외하고 또 어떤 기업들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거뒀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정 기준은요, 이 타이틀이 1분기 깜짝 실적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했다라고 해서 깜짝 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즉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회사가 발표한 영업이익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컨센서스, 즉 추정치를 최소 5% 이상 상회하는 그런 기업들로 1차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1분기만 잘 나와서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업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영업이익이 최소 5% 이상 증가할 만한 그런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로 추렸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율 순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5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5위는요, 바로 오리온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리온의 1분기 매출액은 5,3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970억 원으로 26% 증가를 했습니다. 오리온은 말씀 안 드려도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기업입니다. 초코파이, 마케도, 닥터유. 자, 이런 스낵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기업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즉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리 지금 사재기 현상이 발생을 했죠. 어떤 품목을 사재기를 하냐면 바로 생필품. 오리온이 생산하는 이 음식료, 스낵 이런 것들 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오리온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단순히 사재기 현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고 이 팬데믹이 처음 발생했을 때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 실적 그리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실적. 그런데 이 4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중국에서 무려 47%나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염병 이슈가 3월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는데 4월 달에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즉 일시적으로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서 오리온의 매출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오리온의 시장 점유율, 브랜드 가치도 상승했다.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리온의 2분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로 매출, 영업이익, 이 실적을 꾸준히 공시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위는요,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의 1분기 매출액은 1,2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16억 원으로 5%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증권사의 예상치, 컨센서스는 6%를 상회를 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바로 넷플릭스양 선판매 실적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제작사죠. 자, 과거에는 드라마 제작사가 자본력이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국으로부터 드라마 제작을 수주를 받으면은 방송국으로부터 제작비의 70%에서 80%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즉 그게 매출로 잡히고, 자, 그 다음에 PPL 그리고 기타 수익, 자, 이 정도로만 매출로 잡혀서 여기에서 남는 이익을 먹고 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거대 제작사가 나타나면서 자본력을 갖추니까 굳이 방송사로부터 이제 제작비를 많이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50%에서 80%의 제작비를 감당을 하고요. 자, 그 대신 해외 판권, 그 다음에 국내 BOD 판권, 이런 것들도 제작사가 수익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넷플릭스처럼 OTT 플랫폼이라는 그런 비즈니스 플랫폼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이 개선된 것도 바로 이 넷플릭스양, 즉 해외 판권을 통해서 실적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은 무엇이냐면은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계속해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산업의 가장 큰 매출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016년에 사드 이슈로 인해서 한한령이 시작이 되면서 자, 중국 소비주들의 매출이 상당히 부진했죠. 자, 이번에 시진핑의 방안 얘기가 슬슬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이 OTT 플랫폼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거, 이런 것만 계속 보거든요. 자, 그래서 넷플릭스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이 OTT 플랫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드라마 제작사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2분기 역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LG U+라는 기업입니다. LG U+의 1분기 매출액은 3조 2,8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영업이익은 2,1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성장을 했습니다. LG U+는 SK텔레콤, KT와 함께 이동통신 3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무선 사업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LG U+,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G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이제 5G 가입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집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마케팅비 지출이 감소를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효과가 1차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LG U+의 자회사 LG 헬로비전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인수를 했는데 LG 헬로비전이 IPTV 서비스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TV 시청, 동영상 시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IPTV, BOD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트렌드가 2분기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LG U+의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위는요. 왜 이 기업이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1분기 매출액은 8,6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882억 원으로 219%나 성장을 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콘텐츠인데요. 플랫폼은 이 카카오톡 플랫폼, 그리고 다음 포털 플랫폼, 그리고 신사업이라고 해서 이 금융,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쪽 사업을 뜻하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 그리고 예전에 로엔을 인수를 해서 카카오 M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웹툰, 이런 사업을 뜻합니다. 특히나 이 카카오의 1분기 실적에서 플랫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포탈 쪽 광고 수익은 줄었으나 이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커머스 비즈니스,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서 발생하는 이 금융 부분 수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이 전염병의 최대 수혜주, 언택트 수혜주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 모바일, 인터넷, 이 양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광고면 광고, 그 다음에 커머스면 커머스, 그리고 금융이면 금융. 자, 이쪽 산업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 즉 비대면 수혜주다라고 일컫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130% 이상이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위 기업은요, 바로 NHN입니다. NHN의 1분기 매출액은 3,9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83억 원으로 30%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증권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1% 상회를 했습니다. NHN은 한 게임, 그리고 광고, 커머스, 그리고 결제, 즉 페이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웹보드, 뭐 포커라든지 막고, 자, 이런 게임에 특화된 그런 게임 플랫폼이죠. 최근에 4월부터 이 웹보드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1일 손실 한도 10만 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래액이 늘면서 실적이 성장을 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페이코죠. 페이코는 NHN의 간편결제 브랜드입니다. 페이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모든 가맹점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나 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온라인 결제액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분기에는 신작 게임도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8월부터는 신용정보법이 시행이 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NHN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데이터 3법이라 그래서 골자는 이 개인들의 신용 정보가 그 개인의 동의 하에 다양하게 가공이 되어서 이 비즈니스에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NHN이 향후 주력할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NHN의 2분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분기 깜짝 실적을 거둔 기업 5개를 알아봤는데요.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위율 순으로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순위가 절대 향후의 주가 상승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은 잘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5개 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택트, 비대면 수혜주다라는 거죠. 이런 트렌드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셔서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